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아, 비가 많이 내리네요.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또 택시 운전하신 분들 안전운전,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두워요 지금. 네. 한밤중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영남 중진 희생론 다시 강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세 단계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첫째는 통합의 메시지였고 그래서 대사면을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희생, 다음에 희생이 끝나고 나면 변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혁신위를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희생 방안으로 지도부하고 영남 충진 윤핵관, 윤핵관이란 말은 쓰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핵폭탄이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소위 친윤계조를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선 김기현 당대표고요.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원조 윤핵관이죠.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에게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네. 더 넓히자면은 초기에 윤핵관 호손이라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거취를 강요받고 있는데요. 이게 혁신위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안이잖아요. 네, 제안이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개인의 권고사항인데 그런데 문제는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민심의 요구에 부응을 하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 대단하게 폭발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울산에는 불출마하고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고심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이러다가 김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포 편입 문제를 하니까 너 그러면은 김포에 출마할 것을 걸고 한번 김포 편입을 이야기를 해봐라. 여지심 낙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런 결단을 요구받고 있고 그 다음이 아마 부산 장제원 윤핵관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왜 지역 주민들하고 이 3선까지 할 정도는 상의도 돼야 되고 또 수도권이라는 데가 다 비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수도권도 예비 후보자들 출마 지망자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TK 지역의 중진원들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뭐 또 PK의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이 5선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수도권으로 옮긴다. 수도권에서 뭐 당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나 이런 명분 없는 짓 못한다. 나도 그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가지고 대구 경북을 지키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뭐 한 중진은 두고 봐라. 그렇게 밀어붙인다면은 TK 지역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서 갈 길은 멉니다마는 이 뭔가 혁신으로 인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선들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이런 거가 굉장히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커질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험지 출마, 뭐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은 이제 불편하죠. 민주당도 이제 혁신해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정치라는 게 마주보는 바람개비와 같아서 한쪽이 돌면은요 다른 쪽도 되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외향도 달라 보이고 변화를 좀 모습도 보이고 또 이분이 행보가 거침이 없잖아요. 네. 방송 나가서도 그냥 원고 없이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잘 될 거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언론에서 민주당이 싹 가셨어요. 네.
지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비명계와 친명계의 다툼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강서에 17.4% 대승했기 때문에 이 추세로면은 200석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심은 금방 또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 승리에 안주해가지고 우리 호남 지역 광주 전남을 비롯해가지고 유리한 지역에 소위 친명계 인사들이 다 독차지한다. 그러니까 안방 친명, 비명 험지. 어제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던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보고 있는 국민들은 한쪽은 제살깎기 하고 혁신의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으로 소용돌이 치고 한쪽은 느긋하게 안방에 자기 측근들만 심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민심의 배치가 되는 거고 민심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총선에부터는 양당이 빅뱅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후에 이제 누군가가 선택이 되면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다른 자구책을 찾게 될 텐데 그 자구책 중에 하나가 이준석 신당이 되지 않을까요? 합류? 이준석은 이제 신당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그제 부산까지 찾아가서 네네. 아 이준석이 참 상처를 많이 입었더라. 계속해서 탈당하기 전까지 끌어안겠다라고 하고 또 유승민을 만나서는 굉장히 젠틀맨이다라고 띄워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겉과 속이 달라서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양반 스타일로는 뭔가 통합하고 희생하고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수 쪽에다가 잡아둬야 되겠다. 그런 충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용산의 의중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죠. 의도이지 예. 않겠어요? 제가 빙의가 돼서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유승민하고 같이 정치를 하느니 차라리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접었다고 보여요. 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TK 지역, PK 지역에 그쪽에 우리 유리한 지역에 거기를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네. 물갈이 다 중진들이잖아요. 네. 거기가. 네. 삼선 이상이 16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내세워 가지고 완전히 그 희생을 강요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위 윤석열표 신인들 뭐 검사 출신도 있을 거고 검사 출신이 아닌 지금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지금 출마 러시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지금 뭐 전부 개인 SNS에 다 홍보하고 있어요. 사표도 내고 있고 네. 출마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 거기 이철규 임명됐잖아요. 이제 영입위원장이 선임된 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강서 선거에 패배해가지고 선거 네. 성책임자인 사무총장을 그걸 19일 만에 다시 네.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 지금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철규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뭐 소통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철규 위원장은 그 전에 출마 소위 하명 명단을 용산에서 내려온 명단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영입 인사들. 그리고 사무총장 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하게 익숙해져 있고 또 이 양반이 경찰 출신인데 간부 후보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하게 성실하고 일을 꼼꼼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에 쏙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재 영입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심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역풍이 좀 있더라도 바로 사무총장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19일 만에 임명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역풍이 있을지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정교하게 차질 없이 용산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이철규죠. 딱이죠. 만약에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혁신위 활동이라든가 모든 지금 정치적 활동들은 요식행위네요, 그냥. 보여주기 싫. 혁신위는 계속 이야기지만 특별기구고 네. 인재 영입하고도 관계가 없고 이런 대충의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은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나 이런 것들은 또 거의 혁신위에서의 의결 사항도 아니고 개인의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 해당되는 중진들이 반발이 커지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흐름은 여론의 흐름을 타가지고 용산이 구상하는 다시 말해서 PK, TK적의 중진들을 쫙 물갈이하고 그리고 수도권에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낙점해가지고 네. 윤석열 표 친위 그룹들로 포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쇄빙선 역할을 인유한 위원장이 해주는 거죠. 쇄빙선. 너가 좀 뚫고 가라. 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거기 구상한 대로 가겠다. 그걸 영리한 이준석이 간파를 다 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어디 보도신문에 나왔던데 네. 차기 정무수석 후임으로 네.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 내용은 뭡니까?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은 네. 경선 때부터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대표적인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총선 후보가 끝나고 나면 9시에 회의 끝나고 나면은 한호섭을 비롯해 가지고 몇 사람들하고 좋아하는 소폭 마시면서 하면은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 이준석은 저 애들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굉장히 그때 대선 과정에 불쾌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홍보비를 뭔가 유용한 것처럼 막 그런 소문들이 났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그때 당시 진원지로 그때 당시 그런 얘기. 진원지로 네. 그 사람을 지목을 하기도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인효섭은 와서 자기를 달래고 같이 하자고 하고 저쪽에서의 인요한. 포석은 인요한 저쪽의 포석은 딱 자기를 그야말로 제일 그 비난했던 사람들을 국정상황실장도 시켰지만 정무수석으로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중 플레이라는 것을 전원이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모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는 것도 의미가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혼자 힘으로는 뭐 제3세력 구축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총 기획을 김종인 전 대표하고 네. 상의를 하는 거죠. 네. 김종인 대표는 금태섭하고도 가깝고 뭐 양양자도 만난다고 하니 네. 소위 뭐 양금석 연대,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네. 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삼지대를 만드는데 총 기획을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은 대구 아니면은 뭐 칠고 그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구 아니면 칠곡? 대구에 네. 대구 옆에 있는 대구 칠곡. 결국. 예. 예. 그래서 그쪽에 TK 지역에 그쪽에 가서 소위 아마 조금 지나면은 만약에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 사퇴거나 하면 무소속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구 경북을 다시 차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 이제 문은 신당이 창당되면 이준석 표 신당이 창당이 되면 민주당 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도 흡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이 뭐 비명계하고도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데 비명계 누구를 접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양 당에서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에 배제되어 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규합을 해 가지고 제3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유승민의 경우가 조금 난처한데 이게 정당을 만들게 되면은 이준석이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은 지역구 출마할 수도 있지만 비례 신당을 하게 되면 1번은 여성복시고 2번을 받게 될 텐데 네. 유승민이 하게 되면은 뭐 4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에 유승민의 인턴 직원으로 이준석을 같이 쓰고 뭐 친구 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같지만은 같이 결을 같이 해가지고 신당을 도모할 것이냐 조금 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용산에서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좀 더 갈라쳐야 된다. 네. 이런 시도도 있어 보이고 유승민과 아마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가서 만나서 우리 유승민 젠틀맨이라고 칭찬을 하고 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의 이분의 행보가 과연 용산하고 긴밀한 교감 하에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교감 없어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유한 위원장은 자기의 충정에 의해서 가서 만나보고 다 끝까지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의로 끝나고 결국은 이준석과 유승민이 신당 만드는 데에 명분의 물타기용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 총선 기획단 출범을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단장으로 임명된 조정식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정식 의원은 5선에 굉장하게 사려 깊고 신중하고 일을 열심히 한 겸손한 분이에요. 네. 근데 총선 기획단장을 임명한 게 아니라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 당연직입니다. 총선 기획단장에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그리고 총선 기획단에는 여러 가지 당연직 당직자들이 있어요. 네. 뭐 전략위원장이라든지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전에 친명 성깔이 있는 분들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총선 기획단도 자동적으로 친명 기획단처럼 보이는 거죠. 아직 2명이 남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을 더 채울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에 지금 사실은 그런데 친명과 비명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친노 세력도 있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장차관 했던 세력들도 있고 또 청와대 출신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출신들도 많이 있어서 그분도 출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따로 이제 연구 모임이라고 민주주의 4.0 더 미래 이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친명 비명으로 이렇게 돈모어 자르듯이 딱 양분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설명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상황이죠. 아직은 예 어떤 색깔을 짚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고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당대표 출마합니까? 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제 김두관 의원이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어요. 친명은 안팎 차지하고 비명은 험지로 보내면은 그런 방향으로는 백석도 총선에서 못 건진다. 이재명이 험지 출마에 앞장서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은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TK 지역에 출마를 해서 네.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혼수도 두고 했는데요. 예. 지금 김두관 의원의 얘기는 네.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뭐 200석을 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한 자세를 보이면은 필패한다. 지금도 더 겸손하게 해야 되고 소위 친명 그룹이나 친명 측근 인사,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되게 유리한 지역, 우리 호남도 광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방에서 친명이 전부 배치가 된다. 그러면 필패한다. 이런 것을 환기시켜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오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의 시기는 이제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